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고야. 아무튼 오늘은요, IPO 혹한기 시장에서 K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K뱅크는요, 우리나라 그 디지털 전문은행 1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K뱅크 있잖아요. 이 기업은요, 사실은 약간 아쉬운 게 원래 디지털 전문은행 1호였는데 작년에 카카오뱅크가 IPO에 성공하면서 상장 순서는 좀 뺏겼어요. 걔네들이 1호 상장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K뱅크가 왜 상장하냐? 자신감 올랐습니다. 성적표 좋아요.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성적표면 비빌만 하다. 그래서 성적표가 좋은 것도 있고, 최대 주주 BC카드입니다. 지분율이 33.7%. BC카드도 야 상장해라.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자신감과 큰 투자자도 원하니까 이참에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요,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상장했을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물론 이후엔 나빴지만 어쨌든 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얘네도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혹한기 이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 K뱅크 몸값은요 6조에서 8조 원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6조에서 8조요? 이 근거가요,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얘네 보수적으로 봐도 한 8조 받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고, 올해 6월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 리포트 내놨는데 여기에서도 한 6조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6조에서 8조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6월 30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했어요. 그럼 이대로라면 9월에서 10월 통과되고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11월에서 12월에는 상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 폭등,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러모로 주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대여들도 올해는 시장 분위기 시원찮으니까 나 철회할래 하는 업체 많습니다. SK쉴더스, 원스토어,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테일인페이퍼, 다 이런 업체들은요 IPO의 대여급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포기했어요. 시장 분위기 그만큼 시원찮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난 갈래, 나 상장할래 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소카, 마켓컬리,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나는 그냥 할래 라고 했는데 얘네들 몸값이 그래서 인정받은 게, 소카는 대략 1조 5천억 되지 않을까, 마켓컬리는 5조 원 되지 않을까, 현대오일뱅크 10조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카 8월 초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56대 1 나왔고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청약 한번 경쟁률 붙여보자 했더니 14.4대 1이 됐습니다. 사실 흥행 실패. 결과를 봤더니 원래 요즘에는 한 1000대 1쯤 나와줘야 대박 이러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아쉽지만 흥행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원래 공모 물량 같은 경우에는 455만 주 정도 모집을 해서 한 1,500억 정도는 이렇게 자금을 좀 마련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455만 주보다는 20% 정도 줄어서 365만 주를 모집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9,660억이 되니까 원래 시장에서 거론되었던 1조 5천억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는 이 K뱅크에 대해서 시장 상황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7개 종목 중 하나로 K뱅크를 꼽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그랬어요. 원래 올 초에 한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대박을 치고 나서 그렇다 할 대여급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 그래도 일본에서는 라쿠텐은행, 중국에서는 엔트그룹에 이어서 한국 요 K뱅크 조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나갔어요. 주식 다 팔고 대략 한 12조 5천억 원어치 팔고 나갔기 때문에 야, 이거 시장 괜찮을까? 우려 속에서도 K뱅크는 흑자 전환했고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올해 1월에 무려 청약할 때 100조 원이 몰리면서 정말 대박 쳤어요. 막 이게 진짜 어떻게 어디서 이런 돈들이 나온 거야 할 정도로 자금의 블랙홀이다 할 정도로 대박 중에 초대박을 했죠. 100조 원이요? 100조 원. 100조 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그래서 워낙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컸냐면 원래 이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을 조절을 해요. 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워낙 얘네들이 시장에서 먹는 포션이 크다 보니까 뭐 팔았다 뭐 넣었다 막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막 비중 조절하고 한마디로 들어오자마자 탑5 안에 든다.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K뱅크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흑자 전환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나라 1위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했어요. 업비트에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K뱅크에 계좌 터야 돼. 그래서 작년 2분기에 K뱅크는 첫 흑자를 달성하게 되고 작년 연간 흑자 225억 원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의 흑자가 245억 원이었어요. 작년 연간 225억 원을 올해 1분기에 다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성적표 정말 좋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자 이익도 82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수도요. 이 K뱅크가 딱 기점이 2020년 중순부터 업비트랑 제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219만 명의 고객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6월에 보니까 783만 명, 무려 3배나 올랐어요. 업비트가 어마어마하게 좌우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IPO 갈 거니까 작년 7월부터는 자본 확충해야겠다 라고 해서 작년 7월 1조 2,500억 원의 자본 확충을 한 다음 납입 자본금 현재 2조 1,515억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 좀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증시 상황이 막 혹한 게 대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히트를 칠 수 있을까가 관심이 다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시장이 원래 흥행을 했으면은 K뱅크는 8조 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될까라는 의구심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6월에 한국 시장 바닥을 쳤고 7월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대외적으로 풀리지 않은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고점 찍고 요게 아직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K뱅크가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이 IPO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까? 이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작년 8월 6일에 상장을 하고 나서 따상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 때 69,800원에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그리고 팍 올라갔어요. 94,400원 고점을 찍었는데 현재 3만 원 초반입니다. 3분의 1 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66% 이상 빠졌는데 사실 여기서 욕먹은 게요. 그 당시에 투자를 했던 친구들이 시장 팍 올라갈 때 다 팔아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이나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시장에서 먹튀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이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투자자가 상장 시장에서 엑시트하기 전에 이만큼 기간 동안에는 엑시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돌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상장하자마자 한 달 뒤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먹튀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장에서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K뱅크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뭐 BC카드나 이런 기존의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해줘야 된다. 즉 이들이 공동으로 팔 수 있게끔 요만큼 기간 동안은 팔지 말아주세요. 요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또 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K뱅크가 사실은 업비트를 등에 업고 성장했기 때문에 얘는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업비트가 나 이제 너네랑 독점 안 할래 라고 하는 순간 털리는 거예요. 수익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는 업비트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은행 고유의 이 업무로 매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올 상반기에 막 떡락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뱅크런에 대한 그런 위험도 감지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요, 은행의 존폐 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감원에서 K뱅크 뱅크런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감독을 했을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존도가 높으면 한 번에 나 나갈래 하는 그런 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본연의 업무로 매출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들의 숙제입니다. 하긴 뭐 저도 생각해보면 계좌 하나 만들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K뱅크는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감지해서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 여신과 수신 잘 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신은 대출입니다. 수신은 들어오는 거니까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수신인데 여신이나 수신 이런 부분을 늘려놔야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양한 상품 많이 내놨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는요 100% 비대면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 대출을 출시를 했는데 매월 1,000억실 대출 잔액이 증가를 해서 올해 봤더니요 올해 3월에 6천억 정도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도 최초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을 통과한다, 심사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다 동일금리 해줄게.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요 사실 대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출 심사나 이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1금융권에서 안 되면 제2금융권 이런 것도 많이 땡겨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전용으로 대출 상품 만들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실적 좋아요. 얘네가 작년 말 기준 7조 900억 원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6월 8조 7,300억 원이니까 한 1조 정도 대출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한 1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1조 3,200억 원이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 12조 1,800억 원이니까 역시 예금, 적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불과 6개월 사이에 한 1조 정도 증가를 합니다.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게 챌린지 박스라고 해서 목돈 모으기 서비스를 MZ를 타겟으로 해서 내놨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출시해서 올해 3월까지니까 대략 한 3개월 동안 영업했는데 10만 계좌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얘네들이 업비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 여신과 수신을 잘 찬찬히 늘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고객, 모객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 동안 또 고객이 이만큼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IPO가 좀 원활하게 해서 시장에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상장 다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장하면 끝났어! 성공했어! 하는데 사실 상장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끼리의 사업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약간 대학생이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 나가는 맞아요. 대학 졸업장 땄으니까 이제는 현실, 리얼 현실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너네 성장성 없는 것 같은데 욕먹고 있어요. K뱅크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위한 넥스트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뭐 당근마켓이나 미래에셋 증권이죠. 제휴를 해서 뭔가 또 넥스트 스텝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제휴나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 그래서 어떻게 점프업 했어? 숫자로 보여줬어? 이런 걸 일반 투자자들은 궁금해할 것이고 K뱅크는 상장한 후에 이런 부분을 증명해 나가야 할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MZ세대들의 짠내 나는 재테크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MZ들은요, 플렉스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요, 짠테크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